득점에 먼저 가는 페퍼저축은행. 한수진 리베로. 시간차. 잘 퍼올립니다. 왼쪽에 박정아. 커버하고 있는 이한비. 오른쪽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박정아 선수가 이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 선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신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 외국인 선수의 전담 마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반대쪽에서 테일러 선수가 다 득점을 내고 있습니다. 예. 올라갑니다. 아! 블로킹! 박정아! 몬스터 블락! 박정아 선수 블로킹 성공 550개째 달성합니다. 유소연 선수가 맞습니다. 가운데 오세연. 수비 되죠? 네. 자, 무리하지 않고 있는 박정아 선수입니다. 한수진이 기다립니다. 김지원의 선택. 실바. 아, 네. 네. 이게 박정아 선수도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손을 뻗다 보니까 예. 실바 선수의 네. 공을 잡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려오면서 뒤로 살짝 밀렸어요. 네. 네. 한다이가 나와서 받아줍니다. 왼쪽에 박정아. 자, 커버. 살리나요? 그러나 어려워요. 넘기지 못합니다. 오늘 밸런스가 괜찮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해야 되는 페퍼저축은행이고 네. 일단 박정아 선수의 공격 득점은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와 블로킹에서 오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박정아 선수입니다. GS 오른쪽 자, 또 지금도- 막힙니다. 네. 박정아 선수가 이 상대 외국인 선수들을 상당히 잘 마크하거든요. 네. 이 정관장과의 경기에서도 메가 선수의 블로킹을 많이 잡아내면서 또 승리를 한번 가져온 적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미션 실바를 봉쇄하라. 박정아 선수가 잘 막고 있습니다. 14대 10으로 앞서고 있는 페퍼스의 공격입니다. 테일러의 공격. 다시 올라갑니다. 네, 실바입니다. 이제 실바 선수는 앞에 박정아 선수가 오면은 계속 쳐내는 공격을 네. 시도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실바 선수는 본인이 이제 좀 경기를 잘 풀어가야 되고 네네.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그 다음 대비책을 세워야겠죠. 그렇죠. 상대 블로킹 전략에 응수하고 있는 실바 선수인데요. 11대 14입니다. 나갔어요. 블로커 터치아웃입니다. 네. 실바가 갚아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18대 16입니다. 낮게 떨어집니다. 어렵게 됐어요. 받았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이원정, 이한비 뚫었습니다. 자, 이 6라운드 MVP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관장과 현대건설을 모두 이긴 GS입니다. 리시브가 길었습니다. 이한비의 연속 3득점이 터집니다. 이 두 선수가 같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길어요. 직접 때립니다. 지금 두 번의 리시브 범실은 치명적이네요. 맞습니다. 하이진 선수의 서브입니다. 올라가죠. GS 블로킹! 테일러 선수가 단독으로 잡아냈고요. 원정팀 페퍼저축은행이 첫 세트를 잡았습니다. 98개의 블로킹 성공을 하고 있는 피치 선수인데요. GS의 공격입니다. 왼쪽. 한다희 선수의 반응 속도가 빨라요. 반격의 박정아. 득점. 그러니까 오히려 블로킹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블로커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40%의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는 박정아 선수입니다. 블로킹! 셧아웃! 야, 실바 선수의 공을 너무 잘 잤습니다. 실바 단독이잖아요. 선수에게 타격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연속 3득점을 하면서 페퍼저축은행 12대 6으로 앞서가는데요. 자, GS 경기력이 중요하죠. 네. 분노의 스파이크입니다. 8대 12. 올라갑니다. 테일러. 자, 쫓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 다시 실바! 코트 폭격! 이거는 블로킹에서 건들지 않으면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박정아 앞에서 막을 테면 막아봐라. 이주아 리시브 붙여줍니다. 계속해서 공을 찌그러뜨리고 있는 실바 선수입니다. 자, 어떻게든 지금 더 강하게 승부를 보고 있는 실바 선수고요. 너무나 화가 난 실바입니다. 네. 이건 못 잡아요.
서브를 준비하는 실바 갑니다. 페퍼저축은행 범실이에요. 14대14 동점. 대각선 흔들었습니다. 박정아. 수비되죠. 자, 이제 역전 기회입니다. 역전 기회. 블로킹. 리드를 뺏기지 않네요.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리시브 흔들리면서 차분히. 역전 기회 GS 칼텍스입니다. 왼쪽 성공입니다. 역전. 이한비 올라갑니다. 유서연인데요. 때립니다. 네. 블로킹해 주였습니다. 선수인가요? GS의 셋 포인트 올라갑니다. 박은서. 자, 세트 끝낼까요? 왼쪽 넘겨야죠. 실바가 먼저 받습니다. 유서연. 랠리 이어집니다. 박은서. 자, 수비됐어요. 자, 다시 왼쪽 붙어요. 네. 힘있게 뿌려줍니다. 자, 수비 좋아요. 유가람 선수 수비 좋아요. 유서연. 위에서. 자, 마무리. 아. GS 칼텍스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1입니다. 서브 득점. 네. 안혜진 세터. 블로킹에서는 확실한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네. 어떤 전체적인 조직력이나 짜임새, 움직임 이런 것들은 GS 칼텍스가 더 좋습니다. 쿠션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12대10인데요. 들어왔어요. 서브 득점. 너무 이 실바 선수를 마크해야 되는 네.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받는 것부터 해줘야겠죠. 박정아를 뚫고 있는 실바 선수입니다. 서브 또 들어왔어요. 들어옵니다. 이예림의 서브. 김미연, 안혜진, 뚜이. 네, 오늘 뚜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서브 득점에 김미연. 행운의 서브 득점까지 나오고 있는 GS 칼텍스고 그렇습니다. 오늘 확실한 것 같아요. 이 페퍼저축은행은 블로킹에 강점이 있고요. 한다혜, 테일러 바운드 시킵니다. 왼쪽 제자리 연타. 다시 안혜진. 실바 세 포인트. 3점 남았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서브로 세트를 끝냅니다. 3세트 종료. GS가 2대1로 앞서갑니다. 자, 장민, 좋아요. 서브 득점. 이거 큰데요. 서브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자, 이 위에서 굉장히 낮고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연결이 굉장히 높았단 네. 말이에요. 올라갔어요. 박정아. 네터치. 네터치네요. 오세현 선수의 네터치 범실입니다. 자. 자, 지금은 박정환 선수도 공을 정확하게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오른쪽. 나갔어요. 네. 의식을 자,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벌어지네요. 네. 길었는데 잡았네요. 네. 올라갑니다. 때립니다. 나갔어요. 테일러 네. 성공입니다. 21대24. 올라갑니다. 이한비 끝냅니다. 결국 5세트로 가네요. 실바! 네. 중요할 때 터집니다. 본인이 지금 뭐 공격에서 걸리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고 본인이 할 거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정아 올라갑니다. 실바 들어왔어요. 자, 41득점째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자, 수비됐습니다. 스파이크 그러나 중요할 때 블로킹 하나가 나옵니다. 자, 리시브 흔들렸고요. 자, 커버됐죠? 네.
자, 여기서 다시 커버. 이주아 성공입니다. 끝내 득점에 성공하는 GS 승리에 다가섭니다. 매치 포인트에 몰려있는 페퍼저축은행. 스파이크! 수비. 끝냅니다. 네. GS 칼텍스가 페퍼저축은행을 3대2로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GS 칼텍스가 풀세트 끝 승리합니다. 공격과 서브에서는 GS 칼텍스가, 블로킹과 범실 관리는 페퍼저축은행이 앞섰는데요. 결국 확실한 해결사가 있는 GS 칼텍스가 5세트를 가져가며 승리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와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금요일 열린 경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GS 칼텍스가 6라운드 3연승을 달립니다. 최하위만은 피하고 싶었던 두 팀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두 팀 모두 정말 상대 공략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졌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무조건 승리를 해야 했던 두 팀만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승패를 떠나서 두 팀 모두 상대 공략을 잘해줬습니다. 우선 높이에 강점이 있는 페퍼저축은행은 블로킹으로 승부를 했는데요. 특히 GS 칼텍스의 죽은 국수인 실바 선수 방어에 작전이 좀 통했고, 특히 경기 내내 박정아 선수랑 실바 선수가 마주보면서 이 실바 선수의 공격 흐름을 좀 잘 끊어내줬고, 둘 사이에 좀 미묘한 신경전이 생겼을 정도로 또 박정아 선수 개인 최다 타이 블로킹 7개 포함을 해서 팀 창단 최다 블로킹 21개를 기록을 했고, 또 6위를 지켰고, 또 GS 칼텍스는 또 무방비하게 당하지 않았어요. 또 박정아 상대로 목적타 여러 개를 좀 때려내면서 코트 위에 좀 누워있게 또 만들기도 했고요. 또 상대 리베로 한다희 선수가 리시브에 좀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한다희 선수의 혼을 좀 쏙 빼놓는 서브가 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고, 또 팀 서브 11득점으로 6라운드 3경기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확실히 6라운드 정말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6라운드 치른 모든 경기를 또 승리로 만들어내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이번 시즌 GS 칼텍스 경기 지켜보다 보면 당연히 실바 선수의 활약이 정말 큰 볼거리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주아 선수의 활약입니다. 이 팬들을 엄마 미소 짓게 하는 이주아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교체로 들어갔는데 무려 12득점, 정말 잘했어요. 오늘 좀 어떻게 경기를 하려고 했나요? 일단 교체로 민지언니 대신 들어가게 됐는데, 언니들이 리시브나 받는 부분에서는 다 커버해주려고 하셔서 저는 앞에 높은 브로킹 있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냥 자신 있게 때리려고 더 과감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주아 선수 인터뷰를 하면은 이 신인왕 경쟁, 영플레이어상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얼마나 욕심이 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전다빈 선수까지도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주아 선수 개인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 욕심은 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욕심을 내는 것보단 전 지금 저희 팀 언니들이랑 팀 성적이 더 중요해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욕심을 낼 만한 게요. 지금 나올 때마다 공격 성공률이 계속 50% 이상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까? 네, 경기 끝나고 기록 찾아보긴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기록지를 봤을 때 공격을 보면서 50% 나왔네. 굉장히 좀 흐뭇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받는 부분에서는 아직 좀 불안한 점도 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정작 해결을 해줘야 될 때 좀 많이 막히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제 6-7위 팀의 승점 차가 1점이 됐습니다. 아직은 GS가 7위인데요. 3경기 남았잖아요. 막내로서 꼴찌를 하지 않겠다. 각오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지금 6라운드 들어와서 지금 3경기 다 이기고 있는데, 언니들이랑 같이 힘내서 하면 나머지 3경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일단 제일
제일 젊으니까 제일 체력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9년차 선수가 가장 선배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좀 젊은 팀인데 이주환 선수가 느낄 때 이제 고등학교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지금 이제 프로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가장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다 선수 다 전부 다 크지 않으니까 수비 부분이나 리시브 같은 것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브로킹을 아무리 높게 떠도 들어오는 수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수비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렵고 공 때리는 부분에서도 좀 틀어 때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선배들이 이제 뭔가 이제 축하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승리 즐기시고요. 남은 3경기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환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들의 정말 격한 축하까지 받았던 이주환 선수인데요. 정말 인터뷰에서도 느껴지는 그 막내의 그 풋풋함과 그 또 패기가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또 좋은 활약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자부 경기 확인해 봤습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만나보시죠. 최하위 GS칼텍스 풀세트끝 승리 거두면서 6위 페파저축은행과 승점차 1점 차로 좁혔지만 결국 순위를 뒤바꾸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V리그 본배구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남자부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챔프전 직행하고요. 대한항공과 KB 손해보험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부에서는 흥국생명이 챔프전 진출하게 됐고 현대건설과 정관장이 챔프전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배구를 위한 경쟁이 하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왜 여전히 2위 싸움을 위한 이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2위는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렇게 제가 이 주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됐음에도 2위, 3위 이 싸움이 왜 중요한지를 좀 지켜보려고 주민해보려고 합니다. 2위는 왜 중요할까요?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물론 2위와 3위 상금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챔프전에 진출하기 위한 플레이오프 제도에서 2위가 주는 이점은 딱 하나 있죠. 바로 네. 첫 경기를 홈에서 치른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역대 플레이오프 1차 승리팀이 챔프전에 진출한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 자막에도 나왔지만 남자부에서는 19번 중에 17번이 그러니까 89%가 1차 승리팀이 챔프전에 진출했고요. 여자부에서는 100%, 그러니까 18번 중에 18번의 1차 승리팀이 모두 챔프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만큼 첫 경기를 이기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서 그 다음 경기를 더 자신감을 얻고 챔프전 진출을 쫙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1차전 승리팀이. 그래서 게다가 이제 플레이오프는 3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2번을 이기면 챔프전 진출을 할 수 있어서 첫 단추를 잘 깨면, 그러니까 첫 경기 승리를 하게 되면 챔프전 진출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첫 경기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2위를 하게 되면 홈에서 치르게 되니까 네. 홈 경기는 좀 심리적인 안정감 있잖아요. 그래서 2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2위 싸움이 아직까지도 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정규리그 마지막까지 그 1위가 확정된 이후에도 2, 3위 싸움이 치열한 건 여러 시즌을 거듭되면서 계속돼 왔던 현상인데요. 김유리 위원도 본배구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규리그보다 본배구의 긴장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박주미 기자의 이야기처럼 정말로 선수들이 느낄 때 홈팬들 앞에서 경기를 펼치면 좀 긴장감이 좀 덜할까요? 사실 긴장감은 좀 비슷하고요. 비슷한데 대신에 홈팬들 앞에서 하면은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체육관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익숙한 만큼 또 네. 경기력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또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정관장과 현대건설을 살펴보면 좀 부상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 두 팀 모두
2위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은 아닌 현재인데요. 홈 이점이 그것보다는 크지 않다고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역대 기록을 좀 살펴봤더니 2위 팀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 확률이 남자는 19차례 중에 14차례가 그러니까 챔프전에 진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약 74%가 2위 팀이 챔프전에 진출했고요. 여자는 18차례 중 12차례가 그러니까 약 67%가 챔프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2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챔프전에 진출하는 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책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통계, 수치 등이 굉장히 논리적이다고 해서 그 수치의 숫자에 속아서 굉장히 마치 신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 환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잘 속는다고 해서. 그래서 1차전 승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잘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위를 해야 되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전 승리를 해야 되지만 그 장소가 홈인지 원정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건데 더불어 이제 홈 경기 이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이 도시 간의 거리가 멀지 않고 이동 시간이 아주 멀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홈에서 그리고 원정에서의 이 경기 장소가 결정적으로 챔프전으로 가는 데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고 게다가 팬들이 그 유럽의 축구 막 훌리건처럼 아주 극성스러운 팬들도 없어서 홈 팬들의 대단한 응원이 그리고 원정 팬들의 아주 상대를 응원하는 그런 극성스러운 응원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어떤 확률이라는 수치에 속아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변수로 작용할 뿐이지 어떤 우리가 환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위 싸움이 되게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이렇게 수치로 좀 보니까 정규리그 2위 팀이 이 챔프전 진출하는 이 수치와 또 플레이오프 1차 승리팀이 챔프전 진출하는 수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건 이 1차전을 이기면 조금 더 유리하게 이 챔프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김유림 위원이 또 산 증인 아닙니까? 또 실제로 본배구를 2위로도 올라가 봤고 3위로도 해본 이 선수로서 그 2위와 3위의 차이가 좀 선수에게 좀 어떻게 다가오나요? 사실 이건 나 때는인데 저 때는 무조건 순위가 높은 게 좋은 거였고요. 뭐 지금은 다른 게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가 될 거였으면 뭐 3위를 안 하고 좀 2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텐데 또 4위 팀은 좀 멀어져 있고 그리고 부상 선수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본배가 지금 확정된 지금은 아무래도 순위가 좀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완벽한 이 본배구를 위해서 좀 선수들 관리를 해가면서 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이야기인데요. 본배구가 이렇게 확정된 가운데 그렇다면 2위 싸움이 치열하지 않다면 남은 정규리그를 또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좀 이럴 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2위를 위한 대한항공과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 그리고 여자부에서는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경쟁에서 중요한 거는 앞서 김유리 위원도 언급해 주셨지만 챔프전을 대비해서 이제 주전들이 좀 휴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비주전들이 지금 경기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 비주전들이 얼마나 잘해 주느냐. 했어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요스마니 선수가 지금 무릎 상태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정한용 선수, 이준 선수가 활약을 좀 해줘야 되겠고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챔프전에 갔었을 때 주전 선수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주전 선수들이 그때 백업으로서 네. 어떻게 활약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위파이 선수가 이탈을 했으니까 정지훈 선수, 고예름 선수의 활약이 또 역할이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이 팀들이 우리가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선 시즌의 마무리를 얼마나 잘 끝을 맺으려면 이 비주전 선수들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 팀의 마무리를 잘 맺기 위해서 활약을 해줘야 되겠고 또 이제 현대건설도 얘기했지만 정관장은 특히나 지금 정말 잘해왔다가 막판에 지금 박은진 선수, 부키리치 선수가 좀 부상으로 정말 위기에 있잖아요. 이럴 때 이선우 선수, 전다빈 선수의 활약이 중요하니까 비주전 선수들이 내가 마치 주전이다.
올 시즌 내내 주전 역할을 해봤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활약을 해내야 합니다. 확실히 또 비주전 선수들이 코트에 나섰을 때 승리를 가져가면 그 팀의 분위기가 또 더 살아나는 듯한 좀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기 이 봄배구를 준비하는 팀들에게 비주전 선수들의 활약뿐만 아니고 좀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시간을 보내는 포인트가 좀 될까요? 사실 봄배구 준비하려면 부상 관리도 해야 되고 컨디션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규리그와는 다르게 좀 단기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 집중력을 좀 키우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선수들이 지금의 좀 집중력을 쭉 이어가서 봄배구에 정말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멋진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올 시즌 마지막 주민 시간이었습니다. 한 시즌 내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금요일을 빛내준 박주미 기자인데요. 한 시즌 함께 하시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좀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좀 했는데 가끔 때로는 선수들을 자극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했고요. 다음 시즌에도 또 많은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그게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배구가 잘 돼야지 저희 기자들도 먹고 살 거리가 있으니까요. 배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특히나 이번 시즌 이 금요일마다 볼 수 있는 이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았거든요. 센 언니들의 케미. 김유리 위원도 금요일이 좀 기다려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 너무 재밌고요. 또 저는 원래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안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두 분의 케미를 지켜보는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즐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즌 심도 있는 배구 이야기로 함께 해준 박주민 기자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 전하고요. 다음 시즌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 현대캐피탈과 3위 KB손해보험이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을 갖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KB손해보험이 승리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이번 시즌 V리그에서 이 B패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B패스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석공! 역시 볼을 길게 때리고 있는 상황들이 항상 소중하게 생각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13대 15입니다. 강서부가 들어왔습니다. 넘어가나요? 왼쪽에 레오 선수. 오늘 레오가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나경보! 자, 뚫어내고 있어요. 자, 어느새 1점 차입니다. 안대수비라는 선수 이번 그 공격은 바깥쪽으로 밀렸습니다. 이번엔 왼쪽입니다. 브로킹 득점의 최민호 선수. 오늘 1세트만 브로킹 3개입니다. 높이는 예전보다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리딩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거든요. 네. 주로 백어택보다 이제 두기 공격을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또 잡았어요. 브로킹 4개째입니다. 프로 최다 한 세트 기록의 타이고요. 상대 경기에 굉장히 그 긴장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레오의 서브. 그대로 득점을 올립니다. 신펑 21대 24. 이준영의 서브. 자, 서브에 장점이 있는 자신감 있는 이준영 선수의 범실 때문에 13대 11입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정민수가 볼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중앙 백어택 파이퍼택 나경보. 그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네. 강팀과의 경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 응집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최민호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피에나의 공격 큰 바운드를 그립니다. 머리 맞았어요. 높은 편이긴 한데 워낙 큰 바운드를 그리면서 조금은 자 다시 한번 야쿠를 처리해주는데요. 또 맞췄어요. 피에나 선수와 지금 허수범 선수 두 번째인데요. 네. 이번 시즌에 유독 나경범 선수가 얼굴 쪽에 브로킹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소율이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픽업컷 아웃됐습니다.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이준영. 오른쪽입니다. 다시 한번 피에라 세트를 끝냅니다. 경기를 원점입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해서 이제 반칙이 범실을 했습니다. 허수봉의 왼쪽 잡았어요. 3명 맞기. 레오도 살아나고 있어요.
우선 레오 선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팀의 대목이고요. 그렇죠. 지금도 박경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레오가 뜹니다. 터치아웃 됐다고 레오 선수가 때리자마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서브 허스봉. 황태기가 올립니다. 왼쪽 퀵오픈 박용고. 완벽한 크로스 공격이 나왔습니다.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지만이 빠르게 브로킹들을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스냅을 많이 주는 서브였죠. 레오 나왔어요. 박상하의 브로킹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브로킹을 잡아냈습니다. 야쿠 선수를 무너뜨렸고요. 서브 득점은 에이스 득점은 2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대입니다. 아, 바로 차영석이 참 잘했네요. 그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이트 백 어택 성공! 손찬홍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자, 그대로 야쿠 선수가 볼을 높게 띄워주는데요. 자, 블락아웃도였습니다. 점수 9대12. 픽업펀! 수익기가 능해야 되는 게 미들블록입니다. 오른쪽 프리 공격입니다. 그대로. 자, 이번엔 허스봉 선수가 복수를 했네요. 레오의 서브입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백어택 성공! 의미 있는 득점이군요.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12득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비에나 선수가 완전히 사이드아웃을 빠른 시간 안에 돌렸습니다. 과연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현대캐피탈이 경기력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현대캐피탈의 서브. 자, 이번엔 끝낼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나경복. 그대로 볼을 놓치고 마는 현대캐피탈 경기 끝났습니다. KB손해보험이 V리그 2위로 올라갑니다. 자, 오늘의 승리로 KB손해보험이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하며 2위가 됩니다. 비에나 선수와 나경복 선수가 42득점을 합작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현대캐피탈 1세트를 가져갔지만 공격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며 결국 팀은 패했습니다. KB손해보험이 다시 한번 현대캐피탈을 꺾고 2위로 올라섭니다. 레오나르도 감독이 경기 전에 현대캐피탈을 꼭 이기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좀 있었죠. 네, 본배구를 앞두고 자신감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두 팀 모두 승리 의지를 불태운 가운데 KB손해보험이 웃었는데 야쿱 선수가 가장 빛났습니다. 1세트 초반에는 나경복 선수도 그랬고 비에나 선수도 그랬고 이 상대 블로커에 막히면서 좀 출발이 다소 어려웠거든요. 그렇지만 야쿱 선수만큼은 최민호, 신펑 등 상대 블로커들을 뚫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상대 리시브 라인, 특히 이제 리베로 박경민 선수까지 당황스럽게 할 정도로 서브 위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서브 3개를 포함해서 12득점을 해냈고 공격 성공률이 41%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에서도 굉장히 기여하면서 블로킹을 했다가 또 공격 자리로 돌아오면서 코트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득점에서 기여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쿠 선수가 버텨내면서 비에나 선수 그리고 나경복 선수가 제폼을 찾아내면서 이제 KB손해보험이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상대전 2연승했고요. 정규리그 맞대결을 마감하게 됐는데 이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사실 현대캐피탈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잖아요. 그러면서 본배구에서의 자신감도 얻었고 2위로 올라섰고 그리고 이제 챔프전에서 만나게 되면 허스봉 선수와 레보 선수가 이제 핵심인데 이 두 선수들을 잘 막아냈어요. KB손해보험이 이 경기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상대를 막을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얻어냈다는 점. 그래서 일석삼조의 어떤 경기였다. KB손해보험으로서는 이런 의미를 짚을 수 있고요. 현대캐피탈은 사실 이 경기에서 KB손해보험을 막지 못한 게 좀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야 되겠다.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얻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KB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걸 얻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신감부터 이 공략법까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이 6라운드 마지막 맞대결의 승리였고요. 한편 현대캐피탈에는 이 필립 블랑 감독의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남자부 경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입니다.
KB손해보험이 승리하면서 2위로 올라서고요. 3위가 된 대한항공 2점 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입니다. IBK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가 4위 쟁탈전을 펼칩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부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한국도로공사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기록들을 보면 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은데요. 김유리 위원을 포함해 모든 스팸이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수비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격을 좀 주목해봤는데 IBK기업은행은 빅토리아 선수의 의존도가 좀 높은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고른 득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전 경기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했고요. 또 직전 맞대결에서도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공고의 사각편대 이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리시브 1위 팀답게 좀 안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다 보니 김다은 세터가 좀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 IBK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승을 좀 하고 있지만 빅토리아 선수를 제외하면 좀 공격만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없는 게 좀 문제인데, 또 왼쪽 날개 공격수들이 좀 책임을 지고 득점을 못 내주면 또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도로공사 이 맞대결을 했을 때 중요한 순간에 결정력이 좀 부족했고 또 뒷심 부족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좀 많았거든요. 또 최근 2경기 연속 좀 셧아웃승으로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을 텐데 스팬들의 좀 예상을 좀 뒤엎는 결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두 팀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6라운드 확실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팀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점 3점 차 5위 삼성화재와 6위 한국전력이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 결과는 한국전력의 우위였습니다. 한국전력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삼성화재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 2경기 연속 셧아웃 승리를 거뒀던 삼성화재인데요. 마지막 맞대결 승자로는 한국전력을 뽑은 스팸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네, 최근 상대전에선 삼성화재가 한국전력의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올 시즌 상대 정적이 3승 2패로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의 핵심이죠. 파즐리 선수가 부상인 점이 승패 예측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다음 시즌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세터 김주영 선수도 있고 직전 경기 36득점을 합작했던 임성진 선수, 김동영 선수, 그리고 신인의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 문하준 선수까지 이제 한국전력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이제 경기 출전을 하면서 신나게 경기를 치르고 있죠. 삼성화재를 상대로 배구의 기본인 서브 성공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삼성화재의 핵심 파즐리 선수의 무릎 상태가 한국전력의 승리 예측에 좀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전력 상대로 경기당 21득점 그리고 57%의 공격 성공률로 상대전 우위를 이끌고 있는 선수인데 직전 KB손해보험전에서 경기 중에 무릎을 좀 다쳐서 통증을 호소하면서 좀 상태를 지켜봤더니 무릎이 검진 결과 슬개건이 좀 부분 손상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심각하진 않지만 일주일 정도 치료가 걸려서 치료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무리하게 출전시키진 않을 것으로 전망돼서 이 경기에 그러면 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 출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으로서 좀 상대 핵심이 빠지니까 손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란 예측이 됩니다. 확실히 한국전력 최근 들어서 정말 젊은 선수들이 제대로 즐기면 어떻게 경기를 치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 역시 직전 KB손해보험전 파즐리 선수가 중간에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승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과연 그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 스포츠는 토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의 남자부 경기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호근 캐스터와 석진욱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Everyday 스페셜 V.